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세마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어떤 걸까요? 자, 명제라는 것은 참 거짓일 때 명확한 건데 것을 구해달라. 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1번 봅니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이다. 공집합은 원소가 없죠. 그러니까 거짓이죠. 이게 이제 답인 것 같습니다. 수학은 재밌다. 이거는 이제 아예 명제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8은 8의 약수이다. 이건 참인 명제가 되겠고, 허수는 복소수다. 참인 명제. 자연수는 무리수가 아니다. 참인 명제. 이렇게 되어 있군요. 1번 문제 답게 좀 간단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명제란 무엇이다? 참과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정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습니다. PQ. 범위가 좀 가볍게 표시가 될 듯한데, 자, 그러면 이제 범위 표시를 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인수분해부터 할까요? 범위 표시부터 하죠, 뭐. 자, 마이너스 5 플러스 5 절대값이 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P집합 범위가 되겠습니다. Q집합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2, 6,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P Q집합 마이너스 2, 6 해서 범위 표시를 해서 Q집합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P이고 not Q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그러면 뭐 최종 이걸 구하려면 이제 두 개를 결합해서 P이고 P는 그대로 쓰면 되겠고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자, not Q 그러면 여집합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고 그러면 6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이 여기 생기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3개가 되겠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없는 거죠. 자, 문제에서 진리집합 했을 때,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온 부분에서 처리해 가는 건데, 그리고 요거 이제 뭐 교집합을 얘기해 주는 거겠고. 됐습니까? 요거 이제 납피 이렇게 되겠으면 이게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여집합. 됐습니까? 자, 이런 개념들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면 뭐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3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p, q 두 조건이 있는데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다. 근데 여기 이제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표현이 좀 낯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not q는 이렇게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뭐 이런 형태 표현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ot q 집합하고 not p 집합이 있는데 충분 조건이니까 not p 집합이 더 커야 되겠다. 됐습니까? 이건 이제 집합 표현할 때는 이런 표현 안 좋은데, 집합 표현할 때는 이게 뭡니까? 쑥스럽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q의 여집합보다는 p의 여집합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게 좀 수준 낮게 했습니다. 자, 오른쪽 같이 정확한 집합 표현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걸 보게 되면 x 플러스 4는 0 해주니까 뭐 근 확실하게 나왔고,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1이니까 0 해서 근 됐으니까, 자, 집합은 이쪽이 더 커야 되겠다. 즉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4란 근을 이 녀석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대입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11이니까 제로 처리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4a는 이꼴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되짚어 봤을 때 이 문제는 역시 맨 처음에 스타트할 때 P면 Q는 충분 조건인데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불편하니까 대우 모양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좀 살피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 자체가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모양이 돼서 우리가 풀이하기가 좀 쉬운 형태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3번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 집합,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고 C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집합들을 볼까요? A집합은 그냥 뭐 0, 4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자, B집합은 자, 여기가 이제 X제곱은 A 되어 있는데 요거가 A집합의 원소다. 그러면 X제곱은 0. 그러면 이제 B집합은 이제 X는 이제 0이 하나 나오겠고요.
그럼 x제곱은 또 이번에는 또 원소 4 쓰면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이렇게 되면 이제 원소가 3개가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B 차집합 A를 구하라. 그렇다면요, B에만 있는 독특한 원소는 마이너스이고 플러스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라는 이러한 집합이 어디에? C 집합에 들어가야 되겠다. C 집합은 이런 것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무엇으로 풀까요? 뭐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합니까? 자,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근이면 또 다른 근 하나를 뭐 알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 근의 합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근은 다 열심히 합하게 되면 알파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이제 근이 이제 한 근이 마이너스 2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개씩 열심히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에서 이제 p 이렇게 처리해서 p값 구했고요. 그 다음 세근의 곱 열심히 3개를 곱하기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4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되죠? 오호, 세근의 곱 요거 이제 마이너스 q 이렇게 처리되죠. 그러니까 뭐 q 값도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됐을 때 나중에 pq를 곱하기 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곱하기 하니까 16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조금 빨리 진행했나요? 자, 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t. 제가 이 부분을 좀 빨리 진행했죠? 이 부분 좀 빨리 진행했는데,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정확하게 학습이 되어 있다면 뭐 그렇게 빠른 건 아니고,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좀 설명이 살짝 좀 빨라지는 그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저희가 적어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집합 B집합은 요 식을 만족해주는 X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제 여기 A 값이 A집합의 원소니까 이 부분이 이제 0일 때, 4일 때 확인해서 B집합 만든다. 현재까지 무난하죠? B 차집합 A 구해서 나왔는데 그 집합이 C 집합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요 집합에는 이런 것들이 근으로서 존재해야 되겠다. 나머지 한 근 잘 모르니까 이제부터 이제 제가 근과 계수 관계를 쓴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다가 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관계식 하나, 2 대입해서 관계식 하나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이도 하지만, 자, 이제 고등학교적인 그런 풀이법 형태로 조금 제가 접근한 거죠. 요거를 좀 접근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해 주니까 그 결과가 얼마? 자,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와, 이걸 좀 내가 너무 쉽게 썼나요? 요걸 이렇게 합하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세근 합하면 이렇게 이제 지워져서 알파인데, 그건 이렇게 적용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근 구했고, 그래서 근이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좀 제게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곱하기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그 결과는 이렇게 해서 p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해서 처리한 부분 조금 이제 잊혀질만 할 때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꼭 굳이 이 풀이가 아니어도 되는 거니까 아마 좀 안 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풀이법이니까 확실하게 좀 좀 잘 적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마무리합니다. 5번 시작합니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식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2가 좀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x가 2보다 일단 클 때, 그럼 fx가 어떻게 풀겠습니까? 주어진 식이 그대로 양으로 풀린 거니까 5x 마이너스 4 플러스 4 지워지나요? 그럼 x 값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풀리니까 마이너스 2x에서 x 플러스 4로 되니까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래프를 좀 살짝 그려놓게 되면 2를 중심으로 이 집어넣으면 10인데요. 10 대충 요쯤 하죠. 뭐 이렇게 10 이렇게 됐을 때 크면 5x 길이가 쫙쫙 커져야 되겠고, 작으면 길이가 1이니까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여기 좌표를 8이라고 표시해야 되나요? 자, 대략적인 모양은 뭐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G1 더하기 G 인버스 3이다 이런 걸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호,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문제겠습니까?
G1 이 결과를 몰라서 알파 이렇게 되면 이 관계가 그러면 F 알파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이라는 결과가 나오려면은 자, 좀 이 아래식에다가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요 부분은 알파 플러스 8 한 결과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7이었어 해서 이제 요 결과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자, 야, 이건 또 뭐가 나온 겁니까? G 인버스 3이다. 와, 이건 뭐죠? 이거는 그냥 F3으로 보는 거죠. F의 역함수가 G인데 그거에 다시 역함수면 F로 원성복귀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보다 큰 숫자인 3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니까 이곳에 5x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15 처리.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최종 결과는 깔끔하게 8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범위를 나누어서 처리를 딱딱 깔끔하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이런 부분들 역함수를 실제 구하지 않죠? 자, 역함수 구하지 않고 요 관계 이용한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건 뭐 원래 함수 되는 거니까 사실은 매우 쉬운 그런 모양인데, 자, 아이고 역함수에 또 역함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살짝 좀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 시작합니다.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의 개수를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원소에 대해서 x와 x에 대해서 요거 조건이다. 요거 아주 재미난 표현 나왔네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평상시 많이 볼 때는 이런 표현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 자,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치역에 있는 나온 결과도 다르다. 치역에 나온 결과가 같을 때는 정역에 있는 원소가 같을 때다. 이게 지금 뭐죠? 1대1 함수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 거가 돼 있고, 그 다음 1하고 5다? 아, 그러면 뭐 표현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대응이니까 1, 2, 3, 4, 5 1, 2, 3, 4, 5 대응을 하는데, 자, 1하고 그 다음에 3이 가서 대응해서 나온 결과는 항상 5가 나와야 되겠다? 근데 그 5라는 것은 1, 2, 3, 4, 5 숫자 가지고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1대1 함수가 되니까 다른 숫자 두 개 합이 돼야 되죠. 자, 그러니까 1 더하기 4 이런 형태에서 5가 되거나 2 더하기 3 이렇게 돼서 5가 되거나, 또 다른 방법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4가 이렇게 좀 짝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2, 5가 이렇게 2, 3이 좀 짝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F1하고 F3 해서 이 결과가 1, 4가 될 때는 밑에다 쓰는 게 좋겠습니다. 1, 4하고 4, 1 이렇게 된지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되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애초에 1, 4를 선택할 거냐, 2, 3을 선택할 거냐 방법도 두 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딘가에 이제 이렇게 좀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1, 4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3, 4, 5는 그럼 이제 어디에 대응돼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3, 4, 5 대응도 좀 따져줘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대1 함수만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곳에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숫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첫 번째 3개, 그러면 나머지 2개 이렇게 차곡차곡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4, 6, 24 해서 함수 개수는 24가지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함수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꿔놓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본 거죠. 대우를 이용해서 봤더니 평상시에 많이 봤던 표현 1대1 함수의 뜻. 그 다음에 F1, F3 정보가 5라고 되어야 되는데 1, 4, 2, 3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됐습니까? 자, 1, 4, 2, 3 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두 가지인데 방법 자체가 두 가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네 가지. 그리고 끝 하면 안 되고 다른 원소들도 대응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규칙 정확하게 잘 적용해 가는 거.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함수의 대응 가지수를 물어봤지만 우리가 이제 수학하의 뒤쪽 파트 경위수를 질문하는 그런 문제하고도 유사한 거니까 꼼꼼하게 학습 잘하면 또 기말고사에도 보탬이 좀 많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x가 양수일 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9 이하가 되도록 두 점은 주어져 있는데 한 점은 주어진 식을 모양을 보니까 x, x분의 k라고 해주면은 요거는 자, 요렇게 유리함수인 것 같습니다. y는 이꼴 x분의 k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입을 하게 되면 y좌표에서 이런 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있고 0,9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점 주어져 있으면 이걸 밑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점 해가지고 삼각형 이렇게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데 그러면 밑변 곱하기 또 이 직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해야 되고 좀 식이 좀 많이 길어지는데 또 다른 방법은 뭐 없을까요? 자, 저는 이제 이런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세 점, 평면 위에 세 점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 이렇게 구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2분의 1에 x1, y1 이렇게 이런 거 아마 학습하셨을 겁니다. x1, y1 이렇게 곱하기 해서 계산하는 거. 자,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두 점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점에서 이렇게 높이 처리해가지고 구해갈 수도 있지만 절차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야 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야 되는데 이 점 자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아니라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형태의 표현을 좀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해 보겠습니다. 자, 좌표 자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0, 마이너스 9 처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 x, x분의 k 맨 처음 쓴 거 다시 한 번 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곱하기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9x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k 되겠고 빼기 가로 열고 반대편으로 열심히 이렇게 곱하면 되죠? 됐습니까? 9가 되겠고 다음에 0, 0 남는 게 없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부호를 좀 바꿔가면서 처리하게 되면 9x 플러스 x분의 k 더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넓이가 좀 쉽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 넓이의 무슨 값이라고 했습니까? 넓이, 그냥 넓이의 최소값이 9 이하다. 그럼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럴싸합니다. 여기 이제 역수 형태 부분이 보이니까 우리가 산술기하를 좀 기하평균 형태를 떠올리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크거나 같다 2분의 1에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루트 2배에 곱하기 되니까 9 처리되게 9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로 풀리죠? 아이고, K가 좀 있군요. K가 9K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6 루트 K가 되니까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겠죠? 2분의 1 됐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최소값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문제에서 풀 때 얼마보다 작아라. 얼마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까? 9 이하가 되라.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란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해주면 18이 되는데 그러고서 또 빼니까 다시 9가 되겠고 약분을 하게 되면 루트 k는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러면 k 값은 4분의 9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럼 만족할 수 있는 숫자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1하고 2. 됐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수는 두 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럴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어느 학급 45명을 대상으로 수학특강과 과학특강을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았다. 수학특강을 신청한 학생 수는 과학특강을 신청한 학생 수의 2배다. 알겠습니다. 수학도 신청하지 않고 과학도 신청하지 않고 놀겠다. 이런 학생 수는 자, 모두 신청한 학생 수와 같다. 열심히 하는 학생하고 또 안 하는 학생은 또 명수가 같네요. 자, 수학을 열심히 신청했다. 과학을 열심히 신청했다. 명수가 2배다. 이쪽이 x다. 그럼 이쪽이 2x다. 이렇게 되겠고 2명 모두 신청한 여기 학생 수 이걸 뭐라 할까요? 문자 y 놓을까요? 됐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학생 수 요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되네요. 자, 그렇다면은 전체 집합 이 모양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자, 뭐 합집합 개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2x 수학특강, 과학특강 x 그 다음에 교집합 빼기 y 그럼 이제 이게 합집합 개수죠. 자, 그랬을 때는 전체가 45명이니까 신청 안 한 학생 수 y를 빼게 되면 명수랑 똑같아지죠.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거가 되는 거니까 3x가 45가 돼서 x가 15가 되나요? 15 이렇게 되는 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수학 특강만을 신청한 학생 수 요 부분, 이 부분인데 요 부분이 최소가 되겠다. 최소가 되려면 여기 교집합 부분이 좀 커야 되겠군요. 그렇습니까? 자, 교집합이 최대가 되겠다. 교집합이 최대다라는 이런 표현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수학 특강, 자, 과학 특강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뭐 간단히 끝나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명수가 15고 밖에도 15고 바깥쪽도 15고 이런 형태의 구조라는 뜻이군요. 됐습니까? 그럼 수학 특강만을 신청한 학생 수 몇 명이 되겠습니까? 15명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뭐 많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집합에 있는 관계들을 좀 표시해 가는 거죠. x, 2x, 명수 됐습니까? 합집합 이론에 의해서 개수 구하고 이제 최대가 될 때에 대한 생각 요 부분이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있다면 요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뭐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되죠. 이쪽 부분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 이 교집합이 좀 최대가 될 테다. 됐습니까? 자, 이러한 간단한 생각 조금만 좀 집중해서 하면 쉽게 풀이가 또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집합 2, 3, 4, 5, 6, 7, 8 7개의 원소로 되네요.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 개수 B 개수는 어떻게 되냐. B 집합은 원소가 일단 2개는 좀 넘어야 되겠고 모든 원소의 굽은 8이 배수다. 하하,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8이라는 것은 2라는 인수가 3개 있어야 되는데 숫자 중에 또 8이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리가 구하는 B집합에 8이라는 원소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원소 중에서 이제 이것에 이제 하나만 더 이렇게 추가해주면 되겠죠. 뭐 더 많이 추가해도 되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8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2의 6제곱. 그런데 이제 공집합은 안 되죠. 공집합이 되게 되면 이제 8로만 구성되는 거니까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서 자, 63가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번에는 이건 8이 들어있지 않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8을 만들려면 여기 중요한 숫자 4가 있으니까 2도 있고 6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2와 6을 곱하기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4하고 2 가질 때, 4하고 6 가질 때, 4하고 2하고 6하고 이때는 이제 6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때는 2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나누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4하고 2하고 6 세 개가 다 제한 조건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세 종류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B 집합 원소의 개수는 충족시켜줬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 원소를 빼고 이제 8도 또 제곱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357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체 87가지 됐습니까? 부분 만들 수 있는 B 집합 만들 수 있는 종류가 87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서 부분 집합 개수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원소의 개수는 2개는 돼야 되겠다. 근데 이제 8이 배수다. 이게 특징인데 주어진 숫자에 또 8이 있으니까 이 8이 들어간 경우와 8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나눠야 되겠고 8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복잡합니다. 이때 4라는 숫자가 또 이제 2라는 인수가 2개 있으니까 그곳에 2라는 인수가 하나 추가될 때 2개 추가될 때 근데 2, 6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크게 이제 3가지 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는 이제 이미 원소의 개수를 충족시켜 주는 거니까 나머지 개수 카운팅해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면 되죠. 됐습니까? 오, 조건들이 만만치 않게 조금 관여되어 있는데 하지만 뭐 이렇게 못할 정도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내용을 좀 정리만 좀 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함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이다. 아주 재미난 정보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 간다는 것은 y는 이꼴 x 대칭이죠.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대칭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교점을 구해 간다.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의 교점을 구해 가는 것보다는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효율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보편적인 이론이 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k하고 y는 이꼴 x하고 교점을 구해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교점이 이렇게 2개가 나왔는데 요 거리가 루트 2란 이야기는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여기가 이제 이게 y는 이꼴 x가 되기 때문에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길이가 1, 1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또 담겨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을 좀 2를 곱하기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이퀄 채로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해서 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다른 한 근이 알파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알파의 알파
알파 플러스 1에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점 해서 여기 좌표 차이는 이제 1 차이가 나는 이런 근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알파 플러스 1인데 그 결과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알파가 1이니까 알파 값이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 그렇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근이 2분의 1하고 2분의 3 이렇게 근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3이 되는데 두 근의 곱을 하게 되니까 얼마다? 2K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K값 얼마? 8분의 3 해서 구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8분의 3 있겠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정보 정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칭해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를 문제 풀어갈 때는 자 무슨 관계를 푼다고? y는 이꼴 x하고 y는 이꼴 fx하고 그 다음에 y는 이꼴 x 둘 사이의 관계로 접근해서 풀어가야 되겠다.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2라는 이야기는 이 그림 모양을 볼 때 x좌표 차이는 얼마가 된다. 1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근을 이렇게 놓는 이런 부분들. 자, 됐습니까? 자, 중요한 정보들,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을 과연 효율적으로 자, 해석을 정확하게 잘 해서 풀면 좀 쉽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대로 안 되면 만약에 이걸 또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푼다. 그러면 이제 루트 계통의 함수가 나올 텐데 이 관계를 풀겠다. 생각만 하더라도 확실히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정확한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을 해석해서 풀어가는 거 그러니까 꼭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1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AB 길이, BC 길이, CA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에 대해서 세 선분의 점을 DF라고 하겠습니다. DF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BQ는 뭐 서로 나누기 한 거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숫자 구성에서부터 좀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좌표 자체를 ABC 이렇게 표시해 줬는데 자, 변 길이 자체가 조금 아름답게 좀 나와 있습니다. 3루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루트 10 되어 있고 4 되어 있는데 자, 이 모양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니까 수선의 발을 좀 이렇게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쪽 길이를 x 그러면 이쪽이 이제 4-x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직각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h라고 해주면 AH 길이를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제곱하면 얼마죠? 18이니까 18-x제곱 구한 거 하고 10-4-x 제곱한 결과가 서로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18-x제곱에 x제곱이 좀 소거가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 생긴 거를 18에 플러스 6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 8x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4니까 x값이 3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다. 자, 그림 모양에서 이제 이것이 3 나왔다는 뜻은 뭘 얘기해 주는 건가요? 이곳이 3. 자, 여기가 3 루트 1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3이고 1이고 이렇게 해서 루트 10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 자, 이곳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직각 이등변 형태가 되니까 여기 45도 특수각이라는 형태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어낸 겁니다. 자, 이리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풀이를 할 거냐면요. 자, 이 점을 이제 이곳에다가 대칭 이동하고 대칭 이동해서 직선 거리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칭 이동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죠? 이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아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제 또 같은 길이가 표현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직선 길이가 되면 같아지겠다. 그때 이제 이게 45도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해져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고 연결하게 되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45도의 2배 돼서 얘가 이제 직각이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대칭 이동을 하겠다라는 뜻이 또 담겨 있기도 하고 대칭 이동했을 때 각도가 대칭 이동한 각이 90도라는 계산하기 좋은 그런 형태가 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길이가 이렇게 또 길이가 좀 같아지겠습니다. 90도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건 그러려면 애초에 이 길이 자체가 어떻게 되겠다? 작아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사실 이 대칭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길이 부분은요. 어떻게 그려져야 되나? 요렇게 아이고 이 모양이 좀 이상한데 여기서부터 출발도 잘못됐네. 요렇게 아이고 원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같아지는 거. 이 길이하고 같아지는 이제 원을 생각하게 되면 이거 원이 이렇게 많이 찌그러졌는데. 자, 됐습니까? 자, 이러한 이론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슬금슬금 좀 편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중심을 좀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그럼 여기 좌표가 1에다가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고 됐습니까? 여기 좌표는 그러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직선 먼저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y는 이꼴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 놓겠고 그럼 이곳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우리가 이제 이곳에 사용할 반지름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마이너스 3,0에서부터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3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오호, 숫자 자체가 그럼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9에 12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길이 구해야 될 게 r 루트 2가 이제 최소값이 되죠. 최소값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반지름 r에 해당하는 것을 구해낸 겁니다. 됐습니까? 루트 10분의 12 곱하기 루트 2 그럼 약분하게 되면 되니까 루트 5가 생기니까 5 유리화를 하게 되면 5분의 12 루트 5 해서 결과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5분의 12 루트 2 이렇게 나왔는데 5하고 12를 곱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뭐 60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처리됐습니까? 호호, 알아야 될 정보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변길이 주어져 있어서 가장 먼저 이 도형의 특징들을 좀 파악을 좀 해서 길이 사이 관계 아주 중요한 45도 정보를 좀 얻어냈고요. 사실 이 정보 얻어내는 것도 이 둘레의 길이 최소라는 것은 이제 대칭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뒷받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형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본 거고. 그래서 이제 45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자, 이게 원을 좀 그럴싸하게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좀 더 낫습니까? 지금 매번 마찬가지 같습니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똑같이 다시 원 위에 있는 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또 다시 원 위에 있는 점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곳이 90도 형태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반지름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r 루트 2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최소값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반지름만 열심히 잘 구하면 되겠죠. 반지름이라기보다는 여기 거리, 직선 위의 거리까지 최소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접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짧은 거리가 돼서 이 부분이 이제 요게 이제 반지름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보들 몇 개가 녹아져 있는데 이 부분을 시험 장소에서 갑자기 떠올려서 푼다는 거 이건 좀 말이 안 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하고 학습해서 우리가 좀 실력을 좀 쌓아놓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중간 정도 11번에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집중해서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2번입니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세 조건의 진리 집합을 BQR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세 집합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뭔가요? X라는 원소가 P에 속하는 원소다. 모든 원소다. 오호, 그럼 P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 P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Q 집합의 원소가 되겠다. Q 집합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다. 그럼 PQ 사이의 관계가 가해서 주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딱 찾아보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PQ 사이 관계가 딱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포함이 싹 되죠. 그럼 기억은 맞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나에 대한 해석은 뭡니까? Q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 그러면 뭐죠? Q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Q에 속하지 않는 그런 원소. 어떤 원소입니다. 일부는 R 집합에 들어간다. 즉 R 집합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원소가 존재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소가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자, Q하고 R 사이의 관계가 니은 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R 집합에 있는 이런 모든 원소가 Q의 집합에 이게 좀 이렇게 또 전부 다 들어가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다음 다는 무엇이 됩니까? R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 그러니까 R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그런 원소들은 모두가 다 P집합의 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P집합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P집합 바깥쪽 요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존재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R의 여집합의 원소는 요건 뭐식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과 디귿이 맞는 그런 형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과 어떤에 대한 표현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좀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자, P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
그 원소들이 Q에 속한 원소가 돼야 되겠다. 자, 어떤 원소, Q집합에 속하지 않는, Q의 여집합에 속하지 않는 일부 원소들은, 일부분들은, 그죠? 일부분들은 R집합의 원소가 돼야 된다.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 Q의 R의 여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시 P집합의 원소가 아니라는 얘기는 P의 여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내용을 벤 다이그램으로 정리를만 좀 하게 되면 풀이하는데 좀 지장이 없지만 이게 모든 어떤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동시에 막 등장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정확하게 개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벤 다이그램을 그려가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느 정도 풀이 가능하다는 거 같이 한번 좀 공부해 보니까 좀 알 수 있겠죠? 자, 복습 조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작할 문제는 단답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고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 B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이제 벤 다이그램 그려서 확인을 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 여집합 교집합 B다. 그렇게 되면 B에만 있는 원소에 1, 3, 5, 7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1, 3, 5, 7은 이미 사용됐으니까 나머지 원소가 2, 4, 6인데 2, 4, 6을 그러면은 2, 4, 6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A집합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 이제 합집합 원소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끝났습니다. A집합의 원소는 2, 4, 6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그럼 당당하게 12를 딱 쓰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벤 다이그램 그려서 원소 표시해 가는 거니까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3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14번 되겠습니다. 함수 fx 주어져 있고 gx 주어져 있는데 자, 이런 걸 구하라. 이것도 단답형 앞쪽은 좀 쉬운 문제가 나오네요. 그럼 f2부터 우선 구하겠습니다. 함수식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니까 8-3 해서 5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gf2라는 것은 결과가 5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g5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함수, 자, g라는 함수에다가 5를 대입해 보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5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29라는 결과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단답형 시작하니까 뭐처럼 또 쉬운 문제들이 나오니까 좀 자신감을 또 가지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심기일전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5번 단답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에 fx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그림과 같이 이런 모양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아름답게 주어져 있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와, 이런 식 형태를 나타내는 도형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과연 이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1 마이너스 괄호를 이렇게 치면 안 되는데, 자, 이시야.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변화를 한 건가요?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fxy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y부호가 또 바뀌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y부호를 이렇게 바꿔가는 거라면 우리는 뭘 하죠? x축 대칭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fx 플러스 2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됐습니까? 그 다음에 1-y가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요거 y 가로 열고 보면 이제 빼기가 된 거죠. 그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뭐 하겠다. 평행이동한 그런 식이 되겠다. 라는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주어진 식을 x축 대칭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위로 두 칸을 올라가서 이렇게 한 칸 올라가고 이런 모양이 일단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요. 요거를 또 우리가 이제 가만 놔둔 게 아니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또 1만큼 한 칸 또 위로 올라가서 이 점이 이제 한 칸 올라가서 두 칸 이동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올라가서 두 칸 이동. 두 칸 올라가고 이 점은 두 칸 올라가고 y축으로 한 칸 올라가고 잘못해서 한 칸 올라가고 또 두 칸 이동하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모양 이쁘게 잘 그려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요. 됐죠? 모양을 좀 그럴싸하게 그려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서 이제 주어진 식을 해석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좀 잘 안 보이면 또 어떻게 해주면 되죠? 자, 우리는 또 그런 것을 또 해결해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나타나게 주게 되면 우리가 맨 처음에 x, y 이게 이런 부분들이 XY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X 플러스 2에서 원래 또 지금 1 마이너스 Y 이렇게 된 이 식으로 이렇게 변환해 간다는 것은 이게 이제 함수의 변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X 프라임 새로운 함수니까 프라임 사이의 관계니까 구체적으로는 X 프라임 플러스 2가 된 거고 1 마이너스 Y 프라임 뭐 이런 식이 된 거거든요. 즉 요 자리 즉 X 자리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표시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x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y 좌표를 좀 알아보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y 프라임 이 프라임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령 뭐 원래 그림에 0,0이라는 점이 있다면 0을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 되는 거고 1,0을 이렇게 대입하면 0을 대입해 보니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0 대입에 1 이렇게 몇 개 좀 해볼까요? 또 0, 또 특징점이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2 있었습니까? 그러면 0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집으면 3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뭐 하나만 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 됐죠? 자, 이런 좌표로 이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즉 0,0이라는 이 점은 마이너스 2,1이라는 이런 점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 있고 1,0이라는 이 점은 마이너스 1,1이라는 이런 점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특징적인 점들 몇 개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2개 정도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연결시켜서 좌표를 찍어 가게 돼서 이제 연결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함수 변환 부분이 좀 나온 건데 조금 살짝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좀 해석한 부분들 설명 좀 잘 이해하려고 여러분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두 점과 직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길이의 최소 여기까지 평범합니다. 최소값을 내리라고 할 때 L제곱을 구해달라. 뭐 문제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형 모형을 좀 살펴보게 되면 3,2라는 점이 대략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P점 해가지고 길이 합을 구해달라. 그럼 뭐지? 한 점 대칭해야 되는 거죠? 대칭. 뭐 3,2가 편리하는 거니까 여기서 2,3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길이 합 구하려면 이제 2,3이라는 점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는 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L을 구하는 게 아니라 L 제곱 구해가는 거니까 뭐 계산을 마구 도와준 것 같습니다. 차이가 3 나니까 3제곱 하면 되겠고 차이가 7이니까 7제곱 하면 되겠죠. 9에다가 49를 더하게 해주니까 정답 58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16번과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패턴 대칭해서 직선 거리를 구해간다라는 패턴이니까 이건 좀 쉽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답형 5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fx 역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역함수 gx다. 자, 이런 관계가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자, 함수의 역함수를 hx라고 하자. y는 equal fx-3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에 역함수를 구하자. 이걸 hx라고 하자. 자, 알겠습니다. 근데 hx는 곡선 gx를 평행 이동한 것과 같다. 그 표현을 해달라. 알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가만히 좀 잘 살피면요. fx 그래프를 요 식이라는 것은 y는 equal fx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런 그래프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평행 이동을 어떻게 좀 잘 이용해서 구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방법이 좀 있는데 자, 이게 원래 그냥 나타내 주려면 이 평행이동 부분은 좀 표현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 함수를 이제 거꾸로 평행이동해서 원래 함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x축으로 즉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이 함수를 뭐로 만들죠? 기본 함수인 y는 equal fx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거에 이제 역함수를 구하면 되죠. 됐습니까?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역함수가 gx라고 했으니까 가볍게 gx 표시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원상복귀 형태로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좀 주의를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x축으로 이게 지금 마이너스 3만큼 해서 플러스 3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역함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y 부분에 해당하는 게 x축으로 이만큼이 되겠고, 물론 이제 마이너스에 플러스의 반대인데 이제 x가 이제 y로 바뀐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y 얼마만큼? 3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후후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굳이 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식을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식을 쓰면 되는데, 써서 표현한 것을 이제 곧바로 이제 hx가 되겠죠. 그래도 한번 예의상 써야 되나요? 그럼 hx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hx라는 것은 gx x축으로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3만큼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gx를 평행이동 x축으로 이만큼 하죠. 요게 이제 곧바로 문제에 해당하는 mn에 해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mn 처리가 됐으니까 계산 결과는 당연히 얼마?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건 뭐 어려운 산수라기보다는 주어진 그 상태, 요 부분이 원래 이제 평행으로 돼 있어서 조금 독특한 형태거든요. 평행으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이제 역함수 할까? 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문풀이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원래 함수 형태로 평행이동에 있어서 기본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역함수를 구하고 다시 평행이동을 하면 되는데, 그 평행이동 부분이 좀 좌표가 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는 이 과정이 전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다루던 거하고는 낯선 그런 형태가 존재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세마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 A 집합은 원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반지름의 변화가 있는 거고요. B 집합은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집합이니까 교점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를 질문 던진 겁니다. 자, 바른 풀이법은요,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바른 풀이법이죠. 조금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직선이 이렇게 팔인 것 같습니다. 주어져 있고 원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안 만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100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반지름이 1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만나면 이제 교점이 뭐 2개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은 엄청 찌그러졌습니다. 자, 어쨌든 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이 거리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 이제 반지름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안 맞는다 만난다 이 부분이 결정되겠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이꼴 제로 0,0 해서부터 거리를 구하니까 루트 2분의 0, 0의 8의 절대값 됐죠. 그래서 4루트 이렇게 접할 때 만나는 게 좀 풀이에 조금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k 값이 r 제곱에 해당하는데 r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32가 되겠고, 이때가 이제 접할 때니까요. 이제 k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2보다 작게 되게 되면 만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k 값이 32가 됐을 때는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겠고, k 값이 32보다 클 때는 각각 두 개씩 만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교점 개수를 구해가야 되는데 100에서 32, 33부터니까 빼기 33 더하기 1 하는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68 나오죠. 자, 이때는 이제 각각 두 개씩 되는 거니까 120에 136개가 되겠고, 그곳에 한 개가 이렇게 더 추가되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정답 137개의 교점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좀 문제가 좀 그럴싸하군요. 자, 맨 처음에 원 나온 거, 직선 나온 거 보고 자, 이렇게 판단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가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알아보는 거죠. 뭐 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안 만날 때, 만날 때, 접할 때, 두 점 만날 때 나눠서 각각 살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를 그냥 물어봤으면 큰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좀 집합 형태의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살짝 낯설게 느껴지는데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면 쉽게 적응 가능하다고 믿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9번이 되겠습니다. 문장이 좀 깁니다. 1919년에 열리는 전국 고교 야구대회는 1년에 4번 열리고 열린 순서는 순서대로 이렇게 열린다. 대통령배 청룡기 황금사자기 봉황대기. 옛날에는 대회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자, 현재 봉황대기 전국대회 예선대회가 봉황대기가 열리고 있군요. 근데
예선 통과한 1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알겠습니다. 올해 앞서 열린 대회에서 성적을 살펴보면 이 대회에 16강까지 진출했던 팀들이 하하 요거 집합으로 풀어달라는 뜻 같습니다. 대집합에 이렇게 명수가 좀 나와 있고 그중 3팀은 3개 대회 모두 진출하였고 나머지 중에서는 7팀이 2번이나 진출하였다. 자, 진출 횟수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배 이렇게 뭐 청룡기 황금사자기 이렇게 됩니까? 자, 명수를 이렇게 세 집합 나면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X, Y, Z 넣는데 여기는 그냥 세 개 대회 진출한 건 세 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운데는 그냥 3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개 대회 진출한 거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2번 진출한 팀들이 7팀이라고 됐나요? 7팀은 3개 대회 중에서 2번이나 진출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각각 메모하면 될 것 같습니다. A 더하기 X 더하기 Z 더하기 3 해준 이 결과가 7이고요. X, Z 3 맞죠? 다음 B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3 이렇게 한 팀은 9팀이고 C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3 12 된 것 같습니다. 와우, 시간 한참 써야 되는 거니까. 자, 이때 풀이 핵심인 거죠. 이게 왕창 더하기 가는 게 풀이 핵심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오고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나오고 더하기 9 처리되는데 21에 28 이렇게 처리되죠. 이곳이 아까 7이라고 돼 있으니까 14에 23 이렇게 처리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얼마다? 5다 이렇게 구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6강에 진출 팀을 이제 전부 이렇게 아이고래 B를 써야 되는데 자, 이제 B 더하기 C 더하기 합집합 개수 가는 겁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하게 되면 5에다가 7에다가 3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15개 팀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16강에 진출했던 팀들까지 이제 다 합치게 되면 이제 15개 팀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구해야 될 게 처음으로 16강 진출한 거니까 이 벤 다이그램으로 따지게 되면 여집합에 해당하는 이 바깥쪽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합집합에 해당하는 것이 15개 팀이 나왔으니까 처음으로 16강으로 진출한 팀은 한 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냥 집합 3개짜리 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키포인트는 이제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이렇게 뭐 이렇게 놓고 풀어가는 것들 다른 문제하고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됐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거 자체가 중요한 아이디어고요. 예, 그 다음에 열심히 계산해서 각각 부분 구해가는 건데 이런 표현이 조금 낫습니다. 처음으로 16강 진출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느낌상 여집합의 개념이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는데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이 벤 다이그램의 A합 B합 C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국어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 좀 낯설어서 좀 어렵게 다가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한 뜻은 정확하게 좀 잘 전달된 것 같죠? 자, 문제 정확하게 잘 읽어서 무엇을 구하는 건지 정확한 파악해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니까 조금 집중력 높게 문장을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 플러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무리수 증명? 호호 봅시다. 유리수라고 가정 귀류법을 사용했군요. 자, 반대되는 형태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당연히 유리수의 전제 조건 무엇입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에서 이제 서로 다른 자연수 해가지고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당연히 양변 제곱하겠고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곱해주니까 n제곱 플러스 1은 p제곱분의 q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자, 곱하기 해서 이런 모양 만들어놨죠. 됐습니까? 자, 근데 좌변이 그럼 이렇게 두 수의 곱인데 이쪽은 q제곱도 있으니까 p라는 것은 q제곱의 약수가 되겠다. 근데 서로 소가 되려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방법은 p가 뭐가 되는 방법밖에 없죠. 1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n제곱은 q제곱 마이너스 1이 처리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이 1 처리됐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벌써 하나가 다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q가 그런데 이제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 홀수 짝수 이렇게 들어갈 때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이 부분 2k 플러스 1 요거보다 이제 2k를 집어넣게 되는 거니까 지금 빼기 1을 해야 되는 거니까 2k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 수 그거에 좀 하나 작은 수
됐습니까? 아하, 그 사이 숫자가 이제 q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집어넣으면 이제 2k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완전 제곱과 완전 제곱이 돼 있으니까 그걸 만족하는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n이 지금 q를 지금 2k라고 처리했으니까 4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부분이 4k제곱보다는 작고요. 그 다음에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한 것보다는 이쪽이 이제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완전 제곱 그 숫자니까 그 사이에 해당하는 자연수 n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럴싸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도 다 해결됐습니다. 그럼 똑같은 이론 좀 전개할 거니까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족해 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요거 주어진 식을 만족해 주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정이 잘못됐으니까 무리수다라고 풀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나와 있는 식들을 FQ 그 뭐였죠? Q제곱 FQ 이렇게 되는 거니까 Q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이었고 그 다음에 GK라고 했는데 K라는 것은 2K 전체의 제곱 이런 식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F3을 구하게 되면요 3을 집어넣으니까 8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3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 3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요 세 숫자의 합을 구해달라. 이 부분이 44가 되고 그 다음에 또 A 값이 1이 있으니까 정답은 45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저 주어진 식에 뭐 쭉 따라가면서 처리해 가는 거니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문제풀이보다도 이런 부분 무리수 증명하라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귀류법 형태 귀류법 공부를 좀 하겠다 이런 관점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이제 유리수 정의 부분 나온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겠고 제곱했을 때 약수 처리해주고 몇몇 좀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학습 잘 하셔가지고 실력 향상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1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집합 1, 2, 3, 4, 5, 6, 7, 8, 9 숫자가 많습니다. f라는 것은 xsx, g도 xsx로 가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f1이 7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고 2는 4가 되면 안 되고 항등함수다. 처음에 숫자가 그대로 나와야 되겠고 결과가 일정하다. 일정하다 아주 재미난 표현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같이 나와야 되는데 1부터 9까지다. 조금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벤다이그램이니까 조금 그려가지고 4, 5, 6, 7, 8, 9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숫자가 많아서 4, 5, 6, 7, 8, 9 우샤 정리 1, 2, 3, 4, 5, 6, 7, 8, 9 정리해가면서 풀겠습니다. 항등함수부터 처리하죠 뭐. 자, F1이 7이다라고 했으니까 항등함수니까 G가 먼저 작용받고 F 작용받으니까 이렇게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에 대응돼야 되겠다. 연결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항등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7이 나왔다는 얘기는 맨 처음에 7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G7은 1 되고 F1이 7 이렇게 돼서 7을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맨 처음 집어넣은 숫자 나오겠다. 연결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항등함수가 돼야 된다는 게 아주 재미납니다. 나온 숫자가 2개인데 1부터 9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얼마가 될까요? 자, 평균 5가 돼야 되니까 이 합이 결국 얼마가 되겠다. fx 더하기 gx 이 결과가 10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합이 일정하다 이런 뜻은 10이 되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F7하고 G7 이렇게 합하면 이게 이제 10이 되려면 이게 1 나왔다는 얘기 이쪽에 이제 9로 대응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또 이게 또 항등함수가 되니까 9, 7, 9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자, 또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9가 7 되면 9는 또 어디에 대응될까요? 합이 10이 되려면 또 3에 대응돼야 됩니까? 3 이렇게 대응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에 3에 이렇게 됐고 그렇다면 3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9에 대응돼야 됩니다. 9, 3, 3, 9, 3 해서 이제 처음 대응 결과 결과 같이 나게 됐고 자, 3이 9가 됐다면 또 3은 또 어디로 대응되겠습니까? 3이 또 1에 대응돼야 됩니다. 그러면 또 1, 3, 1 이렇게 대응의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자, 이제 근데 결과가 더 이상은 뭐 어떻게든 정보가 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결과. 자, 다시 한번요. 1 집어넣으면 3, 1 집어넣으면 7 해서 합해가 10. 1, 3, 1 만족시켜주고 3 집어넣으면 9, 9 집어넣으면 3 해서 1 만족시켜주고 3, 3, 9, 1 합쳐서 됐고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다예요. 그 다음 문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F2가 4가 아니다. 이 2라는 부분들이 4로는 대응되면 안 된다. 먼저 그러면 2가 대응되면 될까요? 그럼 F2가 2면 그 다음에 G는 8 돼야 되는데 8, 2 또 2로 가야 되는 건 이게 안 됩니다. 2, 8, 2로 가야 되는데 이미 2가 2로 간다고 했으니까 안 되겠고 그죠? 4는 되면 안 되고 아무래도 5는 5, 5, 5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가 가서 대응되는 숫자는 어떤 숫자를 좀 고민하면 될까요? 그래서 2가 대응되는 숫자는 이제 6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6을 좀 처리해 가지고 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2가 6이라면 그러면 이제 6은 또 2로 이렇게 가야 되죠. 2, 6, 2. 됐습니까? 자, 2가 6이 돼 있으니까 또 2라는 숫자는 이제 합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 4, 2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고요. 됐습니까? 자, 6이 2가 됐다. 그러면 또 여기 6이라는 숫자는 합이 돼야 되니까 8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또 8, 6, 8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됐죠? 호호호호. 연결 맞게 되나요? 2가 6이 나왔다. 그러면 2는 또 합쳐서 10이 되니까 4 됐고 2, 4, 2 연결돼야 되겠고 됐습니까? 4가 2가 나왔으니까 어이구 4가 8이다도 자연스럽게 또 나와야 되는데 자 되셨죠? 그러면 또 4, 8, 4 또 이렇게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연결고리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볼까요?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합성함수를 물어봤습니다. 8 이렇게 물어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F8을 구해달라. 8은 4로 대응됐으니까 F4가 되겠고 또 4는 또 2로 대응되니까 결과 2 해서 최종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건을 좀 메모해 간 건데 이게 지금 결론을 뭐 다시 또 이게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다시 좀 하셔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될 항목은 뭡니까? 자,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항등함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2를 집어넣어서 4가 나왔으면 그 다음 경우 최종적으로 2에서 이제 2가 나와야 되는 게 항등함수 이런 거고요. 됐습니까? 값이 일정하다. 이런 얘기는 이 값이 이제 10이 돼야 되겠다. 뭐를 예를 들까요? 6해서 집어넣어서 2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6해서 집어넣었을 땐 이 결과가 다음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 돼야 되겠죠. 6에서 집어넣은 결과가 2가 나왔습니까? 그럼 이제 6에서 집어넣은 결과가 8 이렇게 돼서 나온 결과 2하고 8하고 합쳐서 10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해되죠? 자, 이런 부분들 이 규칙을 가지고 쭉쭉 연결시켜서 풀어가는 거니까 와우, 중간에 집중력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틀릴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집중을 잘 해가지고 이 두 가지 부분을 이제 메모해 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22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 절대값이 두 개 줘 있고 gx 또 나눠져 있고 합성함수 해야 되겠고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 만만치가 않군요. 하나하나 좀 정리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x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값이 2분의 1보다 작을 때 x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서 나눠서 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가요?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부호가 바뀌다 말았습니다. 이거 서두르다가 이렇게 됩니까? 부호가 이렇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 3x 되겠고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됩니까? 되죠? 정리됐습니다. 자, 이때는 하나가 플러스로 풀리는 거니까 2x 마이너스 1에다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소거가 되니까 x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됩니까? 처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니까 지워지고 마이너스 x에다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돼서 식이 나왔습니다. 한참 걸리네요. gx는 뭐 그대로 놓는다고 치는데 자, 요걸 풀어야 되는데 요걸 풀려면 이제 gx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gx 그래프 0보다 크면은 크거나 같으면 1에서부터 기울기에서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으면은 3에서 구멍 뽕 뚫어서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왜 했냐고요? 자 우리는요 이거 치환계량목에 지금 G가 5가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5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fx가 0보다 큰 관점에서는 자 그럼 뭘 풀어야 되죠? 뭐 4x 플러스 1을 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fx에 해당하는 거니까 fx가 한 번은 이제 1을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은 뭐 마이너스 4x 플러스 얼마겠습니까? 플러스 3이었습니까? 3은 이꼴 5 풀어가니까 2에다가 이때는 그러면 fx가 그럼 얼마를 푸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까? 자, 두 개를 풀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fx 그래프가 식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였으니까 이게 또 좀 고민거리가 됩니다. 나온 결과. 자, 뭐 대략적으로 그래야 되겠습니다.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기울기 1에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가는 형태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좌표들을 좀 표시해야 되는데 x좌표가 아까 얼마였죠? 2분의 1이었습니까? 2분의 1 이렇게 될 때 이거 함수값은 얼마 나오죠? 2분의 1을 좀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2분의 1 대입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3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2분의 5가 되는가?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다가는 2를 좀 집어넣어 대입해 줘야 되겠죠? 2를 대입해 준 함수값 그러면은 또 뭐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런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게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좀 평행선들을 좀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차이가 2분의 3이 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요 값 차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fx 결과니까 선을 좀 그어야 되는데 이 간격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직선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똑같은 간격이니까 간격 자체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어지게 되면 자 이렇게 그어지게 되면 교점이 이제 하나 둘 세 개에서 이렇게 되는데 무작정 마구 그어질 수는 없죠. 쭉 내려와서 이렇게 그어줘도 여전히 어떻게 교점이 이제 하나 둘 셋 이거 됩니까? 이렇게 그어지면 세 개밖에 안 되니까 네 개는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 아래 직선이 요 위 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가 1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가능한데 요 숫자가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k 돼 있는데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큰 이런 상황 이해되셨습니까? 즉 k 값은 2분의 1보다 큰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같아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긋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쭉 가능한데, 자,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어져서 차이가 돼도 역시 한 개에 이렇게 재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더 많이 내려서 여기 접하는 그런 모양이 되면 절대 되지 않게. 이때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1 파트 부분인데 이 1이라는 값은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는 좀 어떻게 되겠다? 큰 숫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식으로 쓰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k라는 이 값은 1보다는 작은 값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k 값은 2분의 7보다는 작은 숫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범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결합시켜주면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은 이런 숫자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해주는 정수 k다. 정수 k라는 것은 그러면 1, 2, 3 이렇게 세 숫자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2분의 7. 알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또 이 부분을 이제 합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합은 6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식이 호호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합성함수에 대해서 처리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주어진 fx를 범위를 나눠서 수식 처리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합성함수 처리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5에서 만나는 이 좌표. 그래서 이제 fx가 1하고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런 선 두 개를 그어서, 이해됐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서 교점 개수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그러려면은 지금 이 아래 선이 더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1 선이 여기보다는 좀 내려와야 되겠고 자, 이 선이 요거보다는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래로 내렸을 때 이렇게 그었을 때는 이 위쪽에 있는 이 선이 요거보다는 좀 더 위쪽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야만 교점이 4개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이게 합성함수의 각각 그래프에 범위 나눠서 나오는 그래프에 조금 수식 다루기 하고 그래프 그리는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좀 많이 되어 있어야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복습 철저하게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22번은 세마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마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관이었습니다.